자, 이번 시간은 특수상대성 이론 세 번째 시간으로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목표는 시간 지연, 길이 수축과 관련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다 이고요. 우리 교과서 64에서 66쪽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선 시간 지연 혹은 시간 팽창이라고 하는 현상부터 살펴볼 텐데요. 시간 지연 현상은 결과부터 일단 먼저 얘기하고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에서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관측자에 대하여서 시간은 다르게 흐를 수가 있습니다.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이 항상 느리게 갑니다. 특수상대성 이론은 항상 관측자 중심인데요. 관측자 자기 자신의 시계는 항상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흘러가고요. 근데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상의 시계를 보면 그 시계는 관측자의 시계보다 천천히 간다라는 것이 요 시간 지연 효과입니다. 이때 그 고유 시간이라는 개념을 알아두면 시간 지연 효과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고유 시간이라고 하는 것은 관측자에 대해서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두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이제 그 빛시계에 대한 예를 들어서 시간 지연 효과를 설명할 텐데요. 시계라고 하는 것은 일단 반복적인 주기적인 어떤 현상이 반복적으로 일어날 때 그 한 주기 동안에 한 주기가 흐르는 시간을 기준으로 잡아서 시간을 재는 기계가 시계가 되겠는데요. 우리가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보게 되는 시계는 빛을 이용한 시계가 되겠습니다. 빛을 이용한 시계를 이용하는 이유는 빛의 속도는 관찰자나 광원의 속도와 관계없이 누가 봐도 똑같기 때문에 서로 비교하기 좋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빛시계를 이용하는데 빛시계의 구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우주선 안에 빛시계를 우선 설치를 할 건데요. 우주선 안에 바닥에 이제 빛이 방출되는 부분이 있고요. 천정에는 빛이 반사되는 거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방출된 빛이 천정에서 반사되어서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오는 것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시계는 이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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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이제 흐르게 됩니다. 이때 그 두 개의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 결국에 똑딱에 해당하는 그 시간이 되겠는데요. 이때 사건 1은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라는 것을 사건 1로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빛이 천정에 반사되어 다시 바닥으로 되돌아온 것을 사건 2라고 하면 이 사건 1이 일어나는 시각과 사건 2가 일어나는 시각 사이의 그 간격이 관찰자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습니다. 우선 그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바닥에서 출발한 빛이 다시 되돌아올 때까지 걸린 시간은 빛의 속도로 요만큼의 거리를 갔다 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요 시간 간격이 되겠죠. 근데 요거를 잘 보면요, 바닥에서 빛이 출발했다라는 사건하고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바닥에서 빛이 출발했다라는 사건 1하고 바닥에 빛이 되돌아왔다는 사건이 이게 사건 1이고 이게 사건 2죠. 요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요 시계를 보면요, 얘가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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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있는데 이때 그 바닥에서 빛이 출발하는 사건과 바닥에 빛이 되돌아오는 사건이 계속 반복돼서 일어나는데 요 두 사건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거든요. 이런 경우에 이 시간 간격을 고유 시간이라고 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보면
요 시계에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요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이 고유 시간에 해당하고요. 이 고유 시간은 일상적인 그 시간의 흐름에 해당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이 시계가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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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게 되고, 반면에 이 바깥에 있는 관측자나 이 바깥에 있는 공간은 왼쪽 방향으로 이렇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됩니다. 제가 그 앞서 한 가지 얘기를 빠뜨린 게 있는데요. 요 우주선은 요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그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우선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이 상황을 다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또 바깥 세상이 왼쪽으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고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는 멈춰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이번에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볼 거예요. 그럼 이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이 우주선이 지면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요 사건 1은 여기서 일어난다라고 칩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빛이 출발을 합니다. 근데 빛이 출발해서 천정을 향해 가는 동안에 바깥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우주선이 오른쪽으로 움직이므로 실제로 빛이 움직이는 경로는 이렇게 가게 되고요. 그리고 천정에서 반사된 빛은 이렇게 오게 되겠죠. 그래서 사건 2는 이 장소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 바닥에서 출발했다는 사건 1과 빛이 바닥으로 되돌았다는 사건 2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요 빛시계가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사건 1과 사건 2가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빛의 속도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보나 우주선 밖에 있는 관측자가 보나 빛의 속도는 같아야 됩니다. 따라서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을 바깥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똑같은 빛의 속도로 더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게 되는 거죠. 따라서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요 사건 1과 사건 2 사이의 시간 간격을 t0라고 두고요. 그 다음에 똑같은 현상을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보았을 때 사건 1이 일어나는 순간과 사건 2가 일어나는 순간 사이에 시간 간격을 측정했을 때 빛의 속력으로 이만큼 거리를 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그 시간을 t라고 두면요, 요 t0하고 t를 비교해 보면 항상 요 t가 더 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유 시간보다 움직이는 시계의 시간 간격이 항상 더 길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전제 조건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죠. 그 상대성 원리와 강속 불변의 원리를 쓰고 있는 거죠. 각각의 관측자 입장에서 우주선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우주선은 멈춰 있는 거고 바깥 세상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빛의 속도는 c입니다. 반면에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은 정지해 있고 우주선이 움직이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우주선 안에서 빛의 속도도 여전히 진공에서의 빛의 속력인 c 그대로입니다. 따라서 똑같은 속력으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이 t0가 되는 거고, 우주선 밖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요만큼 가는데 더 먼 거리를 가죠. 요만큼 가는데 걸리는 시간 간격이 t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한 시계의 시간 간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요 시간은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시계의
그 시간 간격. 이때 시간 간격이라는 것은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그 한 주기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게 더 길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람이 자신의 시계를 보면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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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상적으로 흐르게 되고,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시계가 느리게 가는 것으로 관측이 되는 거죠. 요게 그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시간 지연, 시간 팽창 효과가 되겠습니다. 그런데요, 요거는 그 관측자가 누구냐에 따라서 진술이 서로 달라지게 되는데요. 그 앞선 예를 다시 한 번 더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는요, 그 시간 간격을 비교하기 위해서 그 동일한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관측자가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목격하는지를 본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를 우주선 안에 있는 사람이 보고 또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이 봤을 때 그 한 번 빛이 왕복하는 데 걸리는 시간을 비교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그 우주선 밖에 있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와 그리고 그 자기와 같은 게 지면에 있는 동일한 시계, 그러니까 얘하고 얘 시계는 동일한 종류가 되겠습니다. 이 두 시계를 이제 비교해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시간의 흐름을 비교해 볼 수 있는데, 항상 관측자 자기 자신은 자신의 시계가 정상적으로 일상적으로 흐르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따라서 얘가 봤을 때 자기 바로 옆에 있는, 그러니까 정지해 있는 시계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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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흐르게 되고요. 반면에 요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는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느리게 가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빛의 속도는 똑같은데요. 여기서는 요만큼의 거리를 계속 완복하는 게 주기가 되겠고요. 요 안에 있는 시계는 빛의 속도로 요만큼의 거리를 한번 왕복하는 게 이 시계의 주기가 되겠죠. 따라서 관측자는 자기 자신의 시계는 정상적으로 흐르고 있는데, 요 우주선 안, 이거 움직이는 개 안에 있는 시계는 천천히 흐르는 것으로 시간이 느리게 가고 이제 슬로우 모션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근데 반면에 요거는 지면의 관측자가 본 시간의 흐름이고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모든 얘기가 이제 반대가 되게 됩니다.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자기 자신과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가 멈춰 있는 거고, 우주선 밖에 있는 사람과 바깥 공간 그리고 요 바닥 그리고 이 시계가 왼쪽으로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는 자기 자신의 시계는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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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일상적으로 흐르게 되고요. 반면에 지면에 있는 시계가 움직이니까요, 똑딱 똑딱 이런 식으로 이제 주기가 길어져서 시계가 천천히 흘러가는, 시간이 천천히 흘러가는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좀 모순처럼 보이죠. 이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 요 지면의 시계가 일상적으로 흘러가고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가 천천히 가는 거죠. 근데 우주선 안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 지면에 있는 시계가 느리게 가고 자기 자신의 시계가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것으로 관측을 합니다. 그럼 둘의 주장이 다른데 누가 옳으냐라는 이제 문제가 생기죠. 하지만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 것은 특수상대성 이론이고요. 특수상대성 이론은 등속도 운동하는 개를 다루기 때문에 요 관측자하고 요 관측자는요 서로 만나서 요 두 시계가 얼만큼 시간이 흘렀는지 서로 비교할 수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등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영원히 멀어지게 되겠죠. 근데 만약에 얘네들이 만나서 시계가 누가 더 느리게 갔는지 비교하려면 둘 중에 한 명은 속도를 변화시켜서 가속 운동을 해서 되돌아와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속 운동하는 일이 생기게 되고요. 가속 운동을 하게 되면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해야 되고, 일반 상대성 이론을 적용하게 되면 가속 운동에 의해서 시간이 느려지는 효과가 또 생기기 때문에 그것까지 종합적으로 생각해 보면
두 시계 중에서 누가 더 느리게 갔는지를 판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특수상대성이론은 어차피 이 두 시계가 같은 장소에 만날 일이 없습니다. 등속도 운동을 하게 되면 만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얘의 입장도 맞는 거고요. 얘의 입장도 맞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더라도 어차피 이제 두 사람이 만나서 각각의 시계를 비교할 일이 없기 때문에 모순이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요 관련된 내용을 영상으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게 그 EBS 역시 빛의 물리학이라고 라는 제목의 6부작 다큐멘터리의 제1부에 있는 내용 중 시간 지연 효과와 관련된 영상을 발췌한 겁니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영상은 우리가 좀 전에 했던 지면의 관측자가 본 시간의 흐름 있죠. 요 내용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요거를 떠올리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변하지 않는 빛을 기준으로 삼은 광자시계입니다. 봉은 길이가 1m, 한 번 가면 1초, 오면 다시 1초입니다. 7번 왔다 갔으니 7초. (7초가) 흘렀습니다. 안에서 수직으로 흐르는 빛이 밖에서 보니 사선으로 흐릅니다. 빛이 지나온 길이를 재볼까요? 빛이 지난 거리는 7m가 넘습니다. 이번에는 시간을 재보겠습니다.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자, 요 내용이 제가 좀 전에 얘기했듯이 요 내용하고 동일한 장면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요 시계가 두 개 등장하는데요. 요 시계나 요 시계나 결국에 작동 방식이 요 빛시계하고 원리가 똑같고요. 얘가 이제 똑딱똑딱 이렇게 흘러가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요 그림에는 영상에는 표현이 안 돼 있지만 요 동일한 두 지점을 빛이 이렇게 왕복하는 데 걸리는 요 주기를 이용해서 시계가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시계는요 똑딱똑딱 똑딱똑딱 이렇게 일상적으로 흘러가는 거고요. 얘가 이제 똑같은 빛의 속력으로 사선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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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식으로 천천히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얘가 일상적인 흐름으로 10.5초 지났을 때 얘는 시계가 느리게 가니까 7초밖에 흐르지 않은 이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동영상을 만들 때 좀 아쉬웠던 부분은 마지막 표현이 좀 아쉬운데요. 사실 이 상황은 관측자가 누구냐 하면 요 손의 주인공이 요 시계를 들고 있는 요 손의 주인공이 관측자예요. 그래서 이 관측자 입장에서 기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관측자의 시계는 일상적으로 흐르고 있는 거고 요 우주선 안에 있는 시계가 느리게 간다고 표현을 했으면 좀 더 헷갈리지 않고 좀 명확하게 설명이 되지 않았을까는 좀 아쉬움은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동영상 말미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깥에 있는 시계가 빨리 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요 영상 자체는 요 손의 주인공인 요 밖에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 기술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 표현은 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그 부분을 같이 볼까요?
밖에서 흐른 시간은 10초.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우주선 암보다 시간이 빠르게 갔습니다. 그러니까 우주선 암보다 빠르게 간 거는 말 자체는 맞는데요. 근데 지금 이 상황은 이 사람이 관측하는 것을 보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그림을 보면 이게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의 흐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기준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일상적인 흐름이고 요 시기가 느리게 갔다라고 표현하는 게 좀 더 명확했을 것 같아가지고 조금 그 부분은 아쉬웠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길이 수축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길이 수축은 관측자에 대해서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 혹은 거리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줄어든다라는 것이 길이 수축이 됩니다. 이때 움직이는 대상이라는 것은 그 대상이 물체일 수도 있고요, 공간일 수도 있습니다. 이 공간인 거는 이런 경우죠. 우주선을 타고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되면요, 우주선 안에 있는 관찰자의 입장에서는 바깥 세상이 모두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깥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유 시간하고 유사한 고유 길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이것도 알아두면 길이 수축 현상을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거는 관측자에 대해서 정지해 있는 대상의 길이 혹은 거리를 고유 길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 가지 예를 가지고 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구에 이제 철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행성이 있는데 이 지구하고 행성은 거리 L0만큼 떨어져 있는데 이 L0는 이 철수가 봤을 때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고, 지구하고 행성은 상대적으로 서로 정지해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영희가 탄 우주선이 지구에 있는 철수에 대해서 혹은 행성에 대해서 오른쪽으로 일정한 속도 V로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이때 영희가 보았을 때는요, 요 바깥 세상이 요 지구하고 행성 그리고 요 공간 자체가 왼쪽으로 V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영희가 봤을 때는. 그럴 때 요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를 철수가 봤을 때하고 영희가 봤을 때 길이가 어떻게 되느냐입니다. 일단 지구에 있는 철수가 봤을 때는 요 공간은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니까 요 지구가 봤을 때 지구에 있는 관측자가 봤을 때 지구와 행성 사이의 거리가 움직이고 있지 않은 대상의 거리니까 요게 고유 길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 고유 길이는 어떻게 측정할 수 있냐면 요 우주선이 지구에서 출발했다라는 사건과 우주선이 행성에 도착했다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t라고 했을 때 요 t 동안의 v의 속도로 이만큼의 거리를 가져. 따라서 요 L0는 우주선의 속도 곱하기 우주선이 여행한 시간, 이렇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똑같은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을 영희의 입장에서, 우주선 안에 타고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일단 영희가 봤을 때 요 공간의 거리는 요 공간 자체가 v의 속도로 왼쪽으로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공간의 길이를 영희가 측정했을 때는 L이라고 둘 거고요. 요 공간 자체가 움직이는 속도는 그 철수가 봤을 때 우주선의 속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영희의 입장에서는 우주선은 정지해 있고 요 바깥 세상이 모조리 왼쪽으로 V의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얘가 봤을 때는 사건 1이 뭐냐 하면 얘 입장에서는요, 사건 1이 요 창밖을 바라보니까 지구가 여기에 있다가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서 얘가 이제 계속 왼쪽으로 가겠죠. 그럼 사건 2는 뭐냐 하면 얘가 창밖을 봤더니 행성이 나중에는 지나가겠죠. 그게 사건 2가 됩니다. 그 사이의 시간 간격이 t0라고 할 때 요 바깥 공간이 v의 속도로 t0만큼 간 거리가 영희가 봤을 때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영희의 입장에서 보면 요 t0가 고유 시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영희의 입장에서 사건 1은 창밖을 보니 막 바깥 세상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보니까 지구가 창밖을 지나가요. 이게 사건 1이 되고, 그 다음에 막 공간이 지나가다가 어느 순간이 되면 행성이 창밖을 지나갑니다. 이게 사건 2가 되는 거죠. 근데 사건 1과 사건 2가 영의 입장에서 바라보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럼 요 둘을 한번 비교해 볼게요. 지구의 입장에서 보면 요 V는 우주선의 속도고요. 요 T는 우주선이 지구를 지나간다. 그리고 우주선이 행성을 지나간다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건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반면에 영의 입장에서 지구와 행성 사이의 공간의 길이는요. 그거 공간 자체가 V의 속도로 움직이고요. 창밖을 보니 지구가 지나간다는 사건과 창밖을 보니 행성이 지나간다는 사건 사이의 시간 간격은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는 사건들 사이의 시간 간격이니까 고유 시간입니다. 따라서 고유 시간과 늘어난 시간 사이의 시간 간격을 비교해 보면 고유 시간보다는 늘어난 시간이 간격이 더 크죠. 그러면 얘가 더 크니까 V는 똑같으니까요. 고유 길이하고 움직이는 공간의 길이를 비교해 보면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가 움직이는 방향으로 고유 길이보다 더 줄어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길이 수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이 길이 수축은 여기서 두 가지가 또 있어요. 지금은 지구하고 행성 사이의 거리를 얘기했는데요. 또 다른 것도 하나 더 들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요 우주선 자체의 길이에요. 우주선 자체의 길이를 A라고 할까요? A라고 하면 요 길이는 영희가 봤을 때는 우주선이 정지했으니까 고유 길이가 되겠고요. 요 철수가 봤을 때는 우주선 자체가 움직이죠. 움직이니까 요 움직이는 방향으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영희가 봤을 때의 고유 길이보다 더 짧게 관측이 됩니다. 요게 이제 길이 수축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길이 수축과 시간 팽창으로 설명할 수 있는 특수상대성 이론으로 설명이 가능한 대표적인 현상인 뮤온의 관측 실험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뮤온이라는 입자는요, 그 기본 입자 중에 하나인데요. 수명이 굉장히 짧아요. 수명이 100만 분의 2초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뮤온이 생성이 되고 나서 100만 분의 2초가 지나면 뮤온이 다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때 그 뮤온은 보통 지면으로부터 10km인 상공에서 그 우주에서부터 날아오는 방사선에 의해서 그 대기에서 잠깐 생겼다가 금방 사라지고는 하는데요. 이때 사건 1을 지면으로부터 10km 상공에서 뮤온이 생성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사건 1로 두고요. 그 다음에 이 뮤온이 지면에서 관측을 해보면 관측이 돼요. 그래서 관측이 되고 나서 바로 직후에 뮤온이 소멸했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사건 1을 이제 뮤온의 소멸이라고 이렇게 둘게요. 그러면 이 사이의 시간 간격은 이제 뮤온의 수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뮤온이 생성되었다가 소멸이 되니까요. 근데 이 뮤온이 생성되면서 거의 광속에 가까운 속도를 가졌다라고 가정을 합시다. 이 특수상대성 이론에서 질량을 가진 입자가 가질 수 있는 최고 속도가 광속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초속 3억 m/s의 속도를 가진 채로 생성이 되었다라고 하고 바로 지면을 향해 이 뮤온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고전적인 해석을 통해서 얘를 해석해 보면 요거는 10km인데요. 10km 상공에서 생겼잖아요. 근데 뮤온이 이동한 거리를 그냥 x로 갖고 와요. 고정적으로. 이거는 뮤온의 속도 곱하기 뮤온의 수명이 되겠죠. 자기가 뮤온이 존재하는 동안 이동했을 거 아니에요. 그럼 빛의 속도가 약 3 곱하기 10의 8승 m/s고요. 그다음 뮤온의 수명이 2.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초니까 요거 곱하면 6.6 곱하기 10의 2승 정도 되죠. 그럼 얘는 약 660m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km가 채 되지 않으니까 10km 상공에 생긴 뮤온이 지면에서 관측이 될 수가 없겠죠. 근데 뮤온을 관측해 보면 실제로 지면에서
매우 빈도가 높은 빈도로 관측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고전 물리로는 해석이 되지 않는데 상대론적 해석을 해보면 이게 또 관측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요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하고요. 그러니까 미온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각각 해석을 해보면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미온은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미온 자체가 생성되었다가 미온이 소멸되었다는 사건 1과 사건 2는 요 지면에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는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미온의 수명 자체가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됩니다. 반면에 이제 지면에 있는 관측자가 보면은 요 공간 자체는 움직이지 않는 공간이죠. 따라서 지면에 있는 관측자에서 보면은 요 미온이 이동한 거리는 고유 길이가 되겠고요. 고유 길이가 되겠고 대신에 얘가 그 빛의 속도와 가까운 속도로 자신의 수명만큼 가게 되는데 요 시간은 미온이 생성된 사건과 미온이 소멸된 사건이 다른 장소에서 일어나므로 늘어난 시간 간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면에 있는 관측자의 입장에서는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미온의 수명이 늘어나서 미온이 지면에 도달할 수 있었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는 거고요. 반면에 미온과 똑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는 관측자 입장에서 보면 요 지면과 요 공간 자체가 자기 자신을 향해 V의 속도로 오고 있는 겁니다. 얘는 역시 철수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빛의 속도로 지면을 향해 내려오니까요. 지면이 빛의 속도에 가깝게 다가오니까 정말 무섭겠죠. 어쨌든 요 공간 자체가 움직이니까 요 길이 자체가 요 관측자 입장에서는 움직이는 대상의 길이니까 요 녀석이 수축된 길이가 됩니다. 수축된 길이가 되고요. 요 공간 자체가 역시 V의 속도로 자신의 수명만큼 다가오게 되겠죠. 근데 요 수명은 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옆에서 미온이 생성되었다가 자기 바로 옆에서 미온이 소멸되고 지면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얘 입장에서는 미온의 생성과 미온의 소멸이 같은 장소에서 일어나니까 요 시간은 고유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미온과 같이 움직이는 관찰자 입장에서 보면 미온의 수명 자체는 고유 시간이지만 요 바깥 세상이 움직임으로 요 공간이 수축이 일어나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서 공간이 10km가 아니라 660m가 되는 거야. 그래서 짧은 수명 안에 짧은 시간 안에 수축된 거리를 가서 지면에 도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요 미온이 관측되는 현상은 특수 상대론으로 설명을 해야 설명이 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요 미온의 생성과 소멸과 관련된 실험은 그 교과서에도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제가 한 2년 전에 그 동아리 학생들을 데리고 미온 관측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상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여기 보면 요 부분 있죠. 하얗게 연기하는 이게 일종의 안개상자라고 볼 수 있는데 미온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이런 식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게 미온이 관측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영상인데요. 여기 보면 연기가 이렇게 지나가는 게 보이죠? 이게 미온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요거는 여기는 4층 건물 중에 3층에 있는 과학실이었는데요. 4층에 있는 건물을 뚫고 미온이 여기를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미온이 생성된 순간입니다. 여기 보면 연기가 보이죠? 방금 이것도 보이죠? 이게 다 이제 미온이 지나간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실험이 되게 이 영상을 얻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이게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촬영을 해서 거기서 잘 검출된 것만 뽑아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이론적으로는 수많은 미온이 지나가야 되는데요. 실제로 이제 관측되는 거는 그 이론적인 것보다 그 빈도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날은 날씨가 흐려가지고 구름도 많이 있었던 날이에요. 근데 이제 미온 자체는 미온의 입장에서 보면 구름이나 뭐 이 건물 같은 것들은 거의 다 비어 있는 공간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 삐져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여기 동아출판사 물리학원 교과서에 있는 실험이고요. 여기 이제 실험 방법은 요 드라이아이스를 밑에 깔고 그 위에 투명한 수조를 놓는데, 투명한 수조 바닥에는 이제 검은색 종이를 깔아서 그 흰색 연기가 잘 보이도록 해놓고, 그 다음에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신 솜을 요 위쪽에다가 이렇게 놓습니다. 그 윗면을 투명 알코올로 막고요. 이거를 이제 냉각을 시키면 관행각 상태가 돼요. 그래서 관행각 상태가 되면 조금만 자극을 주면은 얘가 이제 상태가 변하면서 이제 연기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면 실제로 장치란 실험을 보면 여기 스티로폼 박스 안에 드라이아이스를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아이소프로필 알코올을 적신 솜을 위에다 놔두고요. 그러면 이제 알코올이 이렇게 막 밑으로 이렇게 내려오는 게 보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여기 그 알코올 증기들이 이제 가득 찬 상태가 됩니다. 그리고 이따가 이제 그 알코올이 안 날아가게 투명 알코올을 이렇게 덮고요. 그다음에 손전등 두 개 정도를 이렇게 비스듬하게 비춘 상태에서 불을 끄고 관치를 하면 요 과포화된 상태에서 미온이 지나가면 그 흔적이 안개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미온이요 어느 정도 빈도로 생성이 되냐면 1초당 한두 개 정도의 미온이 우리의 손바닥 정도 되는 면적을 빛의 속력에 가까울 정도로 빠르게 지나간대요. 그래서 그 이론적으로는 그 1초에 한두 개 정도씩, 혹은 아까 그 수조 자체가 손바닥보다 더 크니까 더 많이 보여야 되는데 실제로 해보니까 그 정도까지는 안 보였던 것 같아요. 뭐 건물에 의해서 막히거나 과포화 상태가 완벽하지 않아서 검출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있겠죠. 그래서 얘가 10km 상공에서 미온이 생성이 되는데, 그 특수 상대성 이론을 고려하면 지표면에서 바라보면 수명이 늘어나서 도달할 수 있는 거고, 미온과 같이 움직이는 입장에서 보면 이 공간 자체가 수축이 되니까 짧은 수명 안에도 충분히 도달할 수 있는, 이렇게 설명이 가능한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시간 지연과 길이 수축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지금까지 배운 내용과 관련된 문제들을 풀어보고, 그 다음 시간에 질량 에너지 동등성 얘기하면 특수상대성 이론 마치게 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했습니다.